1970년대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배가 나온 중년 남성들이 다방에 앉아 여종업원과 노닥거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이들 남성들은 모두 사장님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절 뱃살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배 나온 중년 남성의 모습은 사장님 스타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뱃살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며 모든 성인병의 원흉으로 추락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던 과거 보릿고개 시절에는 똥배가 나온 남자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성인병의 시한폭탄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똥배인 복부비만의 원인은 주로 잦은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발생한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없는 남성들도 40대가 되면서 소위 나이살인 똥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쓰이는 최소의 에너지 소비량을 말합니다. 보통 잠을 자거나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 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주위에서 보면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않는 사람과 별로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양의 식사나 운동량에도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살이 덜 찌고 낮은 사람은 살이 더 찌게 만듭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뜨려 복부비만 원인이 됩니다. 또한 복부비만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부비만이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원인도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복부비만 원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거나 복부비만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부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간에서는 계속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췌장에서는 혈중에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이를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 보냅니다. 한마디로 세포 내부는 포도당이 부족하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세포 밖에는 포도당이 넘쳐 머리는 풍요 속의 빈곤의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죽음의 오중주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이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높은 혈당과 중성지방, 그리고 고혈압, 복부비만,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등 심혈관 계통의 장애나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 진단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합니다.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소식하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며 과일, 채소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은 복부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